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사실상 거의 모든 결제 뒤에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들여다볼 이 리포트는 바로 그 미스터리, NHNKCP라는 핀테크 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리포트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NHNKCP가 한국 결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 거의 절대 강자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저평가 상태일까? 이 숨겨진 가치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 회사를 알려면 돈을 어떻게 버는지부터 봐야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은 온라인 PG, 그러니까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예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할 때 카드사랑 쇼핑몰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럼 이 막강한 PG 사업을 기반으로 NHNKCP가 한국 시장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 그 실체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1등이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지속성입니다. 이 결제 시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여기서 20%가 넘는 점유율로 계속 꾸준히 왕자를 지키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NHNKCP의 저력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리포트가 왜 NHNKCP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 그 핵심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딱 짚어주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글로벌 빅테크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요, 결제 파트너로 바로 NHNKCP를 콕 집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계약 이상이죠. 엄청난 신뢰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 알리바바의 요즘 핫한 테모까지. 이건 그냥 고객사 몇 개가 아니죠. 경쟁사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경제적 혜자를 파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18.2%. 전체 거래액에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인 2020년에 비해서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NHNKCP는 그냥 한국 안에서만 노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성장 엔진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둥은 B2D 결제 같은 새로운 사업들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오프라인 사업의 극적인 부활입니다. 한때는 적자였는데 매출이 무려 146%나 성장하면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 엔진을 2개나 더 단 셈이죠. 하지만 뭐든지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좋은 분석이라면 당연히 리스크도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NHNKCP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들, 그러니까 역풍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경쟁입니다. 이걸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매출, 그러니까 덩치는 NHNKCP가 1등인데 막상 이익을 따져보면 최대 라이벌인 KG 이니시스가 더 많이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그 외에도 리스크가 더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자꾸 수수료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요. 둘째,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마케팅 비용 같은 판매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만 26% 넘게 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신사업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자, 지금까지는 성장 스토리와 리스크,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말뿐인 분석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실제 데이터, 숫자와 차트를 보면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재무전망표를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죠. 특히 2025년, 이때는 글로벌 고객사 효과랑 신사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글로 힘들면 그림으로 보면 됩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직관적이죠? 영업이익이 계단식으로 착착 성장하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분석가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익성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에서도 되게 재미있는 신호가 하나 잡혔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요. 마치 이렇게 둥근 그릇바닥 모양을 그리면서 긴 하락세를 끝내고 이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라운딩 바텀 패턴이라고 합니다. 바닥 다지고 이제 턴어라운드 할 시간이다. 이런 신호로 해석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트레이더들이 딱 두 개의 가격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닥, 즉 지지선인 18,000원. 여긴 껴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마지노선이고요. 둘째는 천장, 저항선인 27,000원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막히는 아주 두꺼운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 6.0배. 이게 우리가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2020년 예상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고작 6배라는 건데요. 이건 이 회사의 과거 평균치랑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싼,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된 상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리포트가 제시하는 최종 투자 전략,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포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강력 매수, 한마디로 지금이 바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올라탈 때라는 거죠. 한국 시장의 기준을 세우는 걸 넘어서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기업의 성장 열차에 탑승할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4단계 매매 전략까지 친절하게 제시하는데요. 자, 첫째,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에서 일단 절반 정도만 신중하게 들어가고, 둘째, 2만 4천 원을 힘있게 뚫어내면 아, 이거 진짜 가는구나 하고 비중을 더 싣는 겁니다. 셋째, 목표가는 2만 5천 원과 2만 7천 원에서 나눠서 이익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18,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미련 없이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이 리포트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기반에다가 확실한 성장 엔진까지 갖춘 우량주인데 이렇게 저평가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이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